여러분, 껌을 씹다가 길거리에 무심코 뱉으신 적 있으신가요? 싱가포르에선 이 사소한 행동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껌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에는 수천만 원대 벌금은 물론 징역까지 살 수 있는 곳이 존재합니다. 바로 벌금 공화국, 통제 국가로 악명 높은 도시 국가 싱가포르의 이야기입니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모습 뒤에는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 질서를 앞세우는 통제 사회가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은 싱가포르의 일상을 지배하는 엄격한 법률들과 그들이 왜 개인의 편의보다 국가 질서를 선택했는지 그 배경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싱가포르의 엄격한 법을 상징하는 것은 단연 껌 금지법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법은 조금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껌을 씹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핵심은 판매, 수입, 그리고 무단 투기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껌을 판매하거나 반입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껌을 몰래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대 1억 원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의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 정도의 처벌이죠. 또한 공공장소에 껌을 버릴 시 최대 10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도시의 청결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987년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최초로 지하철 시스템인 MRT를 개통했습니다. 당시 50억 달러가 투입된 싱가포르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공 프로젝트였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지하철 문 센서에 껌을 붙이는 장난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센서가 고장나면 열차 운행이 중단됩니다. 하루 평균 522건의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심각했고 거리와 엘리베이터 버튼, 우편함, 심지어 열쇠 구멍까지 온갖 곳에 껌이 붙어 있었죠. 싱가포르 정부는 처음엔 껌 광고를 제재하고 학교에서 껌 예절 교육을 하는 등 온건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1992년 1월 당시 고촉통 총리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껌의 수입과 판매를 완전히 금지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껌을 사기 위해 일부러 인근 말레이시아 조호바루까지 건너가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껌 쓰레기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지하철 시스템 고장도 대폭 감소했습니다. 다만 2004년부터는 금연 보조용 니코틴 껌 등은 예외적으로 판매가 허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의사나 약사에게 처방받아야만 구입할 수 있죠. 평범한 풍선껌의 달콤한 자유는 싱가포르에서 존재하지 않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하는 수많은 행위들이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공공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최대 150 싱가포르 달러, 한화 약 16만 원의 벌금을 맞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소변 감지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 만약 그곳에서 소변을 보기라도 하면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갇힐 수 있습니다.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도 금지됩니다. 싱가포르 지하철에서는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습니다. 위반 시 한화로 약 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깨끗한 대중교통 환경을 위해 개인의 사소한 목마름은 통제되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중범죄입니다. 길거리에 담배꽁초 하나만 버려도 수백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반복 적발 시에는 벌금과 함께 길거리 청소 봉사형까지 내려집니다. 심지어 전자담배는 반입 및 사용 자체가 불법입니다. 2018년부터 전자담배의 소지, 사용, 판매가 전면 금지됐고 전자담배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다 적발되면 최대 약 1,000만 원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2번 적발되면 비자가 취소되고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싱가포르에서는
아직도 회초리로 엉덩이를 때리는 태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태형은 강도, 마약 밀매, 성폭행, 반사회적 행위, 공공기물 파손 등의 범죄를 저지른 16세에서 50세 사이의 남성에게만 집행되며 외국인도 예외가 없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로 1994년 미국인 청년이 주차된 차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칠했다가 태형을 맞은 사례는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직접 친서를 보내 관용을 요청했지만 싱가포르는 태형 횟수를 6대에서 4대로 줄이는 선에서만 양보했을 뿐 형을 집행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2024년에는 일본인 남성이 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처음으로 태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태형을 받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 대만 맞아도 피부가 찢어지고 심한 흉터가 남으며 1, 2개월은 엎드려서 잘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이러한 법 집행은 경찰의 재량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일단 적발되면 가차없는 처벌이 뒤따르는 일벌백계의 원칙이 이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입니다. 그렇다면 싱가포르는 왜 이렇게까지 엄격한 통제사회를 만들었을까요? 이는 이 나라의 태생적 한계와 생존 전략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다민족 사회의 안정입니다. 싱가포르는 중국계 74%, 말레이계 13%, 인도계 9%, 그리고 기타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입니다. 국토 면적은 서울시와 비슷하고 자원은 전무합니다. 1965년 말레이시아에서 강제로 분리 독립된 싱가포르는 생존 자체가 불투명했습니다. 초대 총리 리칸유는 이러한 환경에서 국가 통합과 생존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서로 다른 민족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모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획일적인 공공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였죠. 강력한 법 집행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둘째, 효율성과 경쟁력의 극대화입니다. 싱가포르는 지리적 이점인 말라카 해협을 제외하고는 자원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의 청결, 낮은 범죄율, 예측 가능한 사회 시스템이야말로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껌 하나가 지하철 시스템을 마비시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고스란히 국가의 비효율로 이어집니다. 범죄가 빈발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납니다. 거리가 더러우면 관광객들이 오지 않습니다. 싱가포르는 모든 사소한 불편을 법으로 통제하여 최고 효율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실용주의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셋째, 법치 이념과 공동체 가치관의 융합입니다. 싱가포르는 중국의 법과 사상의 영향을 받아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한다는 공동체 가치관을 법 집행의 근간으로 삼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공동체의 안녕을 해칠 때 그 자유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철학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싱가포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 청결, 효율성을 바탕으로 1인당 GDP 약 8만 5천 달러의 부유한 선진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외국인들도 싱가포르의 치안을 인정하며 밤에 혼자 다녀도 안전한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나로 손꼽습니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엄격함은 한국의 문화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 껌을 씹는 것은 물론 무심코 뱉는 경우도 흔합니다. 지하철에서 음료를 마시거나 간식을 먹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고 커피를 들고 타는 것도 일상적입니다. 물론 명목상으로는 대중교통에서 음식물 섭취가 권장되지 않지만 실제로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자담배는 편의점에서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고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는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처럼 소지 자체가 불법이 아니죠.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한국에서는 과태료 대상이긴 하지만 싱가포르처럼 최대 2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길거리 포장마차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붕어빵이나 호떡을 사 먹으며 걸어 다니는 것이 일상적인 풍경입니다. 치킨과 맥주를 들고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것도 자유롭죠.
싱가포르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아마 여러 개의 벌금 고지서를 받게 될 겁니다. 싱가포르 출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자유로운 공공문화입니다. 규제가 약하고 사소한 무질서가 용인되는 한국의 모습은 촘촘한 법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한국은 무단투기와 길거리 쓰레기 등 도시의 청결도 문제를 감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한국과 싱가포르는 질서냐 자유냐를 두고 상반된 균형점을 찾은 사회 모델인 셈입니다. 싱가포르는 통제된 질서를 통해 정원 도시라는 아름다운 이상을 실현했습니다. 범죄율은 낮고 거리는 깨끗하며 행정은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개인의 자유와 편의를 희생한 대가입니다. 싱가포르는 또한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 등 정치적 자유가 엄격하게 통제되는 것으로도 악명 높습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이나 콘텐츠도 사회 질서를 해친다는 명목으로 규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법의 감시 아래 놓여 있고 언제든 벌금을 물거나 체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안전과 질서를 위한 합리적 선택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통제라고 비판합니다. 싱가포르의 사례는 우리가 사소하게 여겼던 자유가 실은 얼마나 소중하고 큰 가치인지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이지만 사소한 행동까지 통제되는 사회와 다소 무질서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사회 중 당신은 어떤 사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글로벌 지식 탐구를 이어가겠습니다.